KTN 오늘의 주인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미국의 제조업 부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압수된 물건을 검토할 특별조사관을 지명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와 러시아 등 비오페크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 오페크 플러스가 오는 10월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리안 페스티벌 준비위원회는 2022 코리안 페스티벌에 앞서 한인회관 2층에 한국문화생활 상설 전시관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미국의 제조업 부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내 생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미국의 제조업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 등 전 세계 제조업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고 자찬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 대표가 미국 투자를 선택한 이유가 미국이 가장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제품의 사용을 넓힐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등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처리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 업계가 보조금 혜택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5월 조지아주로 전기차 공장 건설을 확정지은 현대차도 가격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투자하는 전기차 공장은 약 55억 달러 규모입니다. 2025년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면 연간 35만 대 생산이 가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성장을 자랑하는 동안 한국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한국에 뒤통수를 쳤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방한 당시 삼성과 현대 등 한국 기업과의 우호적 협력을 요청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입법됐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대차 미국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적용 유예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지난 주말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전기차 문제는 북핵과 함께 비중 있는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EU와 일본도 한국에 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자국 전기차의 불이익에 대해 본격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미국에 급파된 한국 정부 합동대표단도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으로 역시 같은 불이익을 보게 된 다른 나라들도 미국 정부를 향해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서 재협상 요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법원이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압수된 문건을 검토할 특별조사관을 지명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에일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판사는 5일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연방수사국 FBI가 압수한 문건을 검토할 특별조사관을 정부가 아닌 외부에서 지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특별조사관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 압수 문건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는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2일 법원의 압수 문건을 중립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제3자인 변호사나 전직 판사 등을 특별조사관으로 지명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트럼프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캐넌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 보기 드문 상황에서 최소한 공정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측 변호인단과 법무부에 오는 9일까지 특별조사관 후보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캐넌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트럼프 측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특권, 즉 대통령과 정부가 비밀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는 권한 등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지 검토하는 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법무부는 트럼프 측의 요청에 대해 불필요하고 국가 안보를 포함한 정부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것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한편 특별조사관을 임명하고 방대한 문서를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수사 지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기구 오페크와 러시아 등 비오페크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페크 플러스가 오는 10월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는 5일 원래 회의를 낸 후 성명에서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9월보다 1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산량은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면서도 오페크 플러스가 원유 가격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감산 결정으로 백악관은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지난 7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전격 방문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이 더욱 곤란해진 것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은 이번 여름 기름값이 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에너지 공급을 강화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2022 코리안 페스티벌이 이번 주 금요일인 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0일까지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코리안 페스티벌 준비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한인회관 2층에 한국문화생활 상설 전시관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셸 총괄위원장은 한국문화생활 전시관은 코리안 페스티벌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상설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학교의 2세들은 물론 귀넥 카운티 교육청과 연결해 K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많은 타민족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할 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애틀랜타 월드웍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둘루스에서 열립니다. 이에 앞서 주최 측은 무역 스쿨 후원을 위한 갈라 디너쇼를 지난 31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월드옥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둘루스 엠버시 호텔에서 열립니다. 창업 무역 스쿨에 앞서 후원을 위해 애틀랜타 지역의 기업인과 협회장, 전직회장, 월드옥타 북미 위원장, 그리고 창업 무역 스쿨 졸업생 등이 모였습니다. 월드옥타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온 오프라인으로만 교제해 왔었는데 올해는 3년 만에 대표적인 행사인 창업 무역 스쿨을 다시 개최합니다. 1.5세대부터 4세대까지 세계 각 지역의 만 39세 이하인 한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8명의 전문 강사진과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은행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월드옥타 애틀랜타 지회는 차세대들이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미 동남부 지역 한인사회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차세대 경제인 리더 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역스쿨 참가 신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이라고 지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러시아가 테러 지원국에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의회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정부를 압박했지만 현재 상황과 하원에는 러시아가 테러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법안과 결의안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노동절인 5일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분법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의 주요 핵심은 패스트푸드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처우, 업속 안전 등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점포가 100개 이상의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가 2023년까지 최저시급을 22달러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 제정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운영 비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4가 7일에 발표됩니다. 고급 버전의 아이폰 14 프로 모델 가격이 아이폰 13보다 100달러 가량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14의 라인업의 가장 큰 변화는 프로 버전입니다. 더 좋은 성능의 카메라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A16 칩이 탑재됩니다. 다만 기본 모델은 아이폰 13과 동일한 A15 프로세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탑재됩니다. 애플의 아이폰 가격은 나날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매량은 둔화되거나 정체 현상을 보이지만 총 매출 수준을 높이는 데는 가격 인상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